저희가 진짜 학원에서 수년 동안 1000명 이상의 극하위권부터 극상위권까지 모든 학생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다 보면은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대로의 패턴이 있고 못하는 학생은 못하는 학생대로 보이는 공통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그것들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반드시 이거 점검해보고 해당되면은 좀 조치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 지도도 하시고 이제 많은 아이들 보시잖아요.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부터 뭐 못하는 하위권 친구들까지. 근데 보시면서 좀 어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좀 이런 특징이 있고 좀 못하는 친구들은 이런 특징이 있고 어떤 것들이 좀 가장 큰 특징이고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면은 이제 하위권 친구들도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좀 몇 가지 좀 대표적인 것들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학원에서 진짜 최하위권부터 최상위권까지 되게 여러 명을 많이 보면서 지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공통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대로의 패턴이 있고 못하는 학생은 못하는 학생대로 보이는 공통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들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만약에 오늘 말씀드리는 못하는 학생들의 패턴에 우리 아이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거 점검해보고 해당되면은 좀 조치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첫 번째 차이점은 숙제에 대한 집착이 달라요. 일단 공부 잘하는 학생 있잖아요. 숙제 안 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막 이거 숙제 안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막 밤 12시가 넘어가도록 막 12시, 1시, 2시가 되도록 숙제를 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의 특징, 성의 표시만 하면 된다 생각해요. 그냥 내가 조금만 힘이 들었다 하면은 한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되게 달라요. 아마 부모님도 엄청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숙제하라고 하면은 숙제해간 정도로 보면은 진짜 되게 차이가 큰데 그럼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냐 라고 했을 때 피드백이에요. 부모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피드백이 없거나 약하잖아요. 그럼 애들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숙제 안 해갔어요. 엄마 혼 안 내요. 선생님 혼 안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편한 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숙제를 안 해가면은 막 엄청 무슨 쌍욕 듣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부모님이 기분이 상당히 안 좋다 라는 거 정도는 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너가 어떻게 해서는 해가야 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최대한 어렸을 때부터의 그런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약속이다. 이게 보면은 시간 약속 같은 경우도 안 지킨 사람도 맨날 안 지키잖아요. 저희도 엄청 잘 지키면 솔직히 아니긴 한데 이것도 안 지켰다 큰일 몇 번 나보면은 그다음부터 시간 약속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생기는데 뭔가 별 사고가 안 생기면은 그냥 의뢰 적당히 그냥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숙제라는 것도 어떻게 부모님과 선생님이 피드백을 줬는지에 따라서 애들의 관념이 확 바뀐다.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그냥 하는 거에 대해서만 너무 강압적으로 하잖아요. 애들이 문속임을 하기 위한 동기가 생겨요. 베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숙제를 하라고 해주신 다음에 점검까지 제대로 해주셔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숙제를 했다고 해요. 그 중에 한두 개라도 풀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못 풀어. 본인이 쓴 답을 유도를 못 해내요. 그러면 그거 베낀 거잖아요. 진짜 부모님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하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감시하듯이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조금씩 이제 확인할 거야 라는 거 미리 얘기를 해야 애들이 애초에 베끼는 생각을 못 하는데 그런 말씀 미리 안 하셨다가 나중에 하시려고 하면은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민망해져요. 괜히 의심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것 같고 그럼 애는 애들대로 막 얼굴 빨개지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싶어하고 막 숨고 싶어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숙제에 대해서 강하게 피드백을 하시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시면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해놓고 점검까지 하면서 강하게 피드백을 하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좀 습관을 들이고 인지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너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라는 관념 같은 거예요. 이게 태도 같은 거예요. 삶에 대한 태도 같은 거예요, 사실 이게. 근데 그게 이제 숙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거를 하는 태도를 형성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것만 바뀌어도 정말 그냥 성적대가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는 잘하는 친구들이랑 못하는 친구들 보면은 수업 시간의 목적이 달라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앞에 설명하고 있으면 하나라도 뭔가 놓치는 거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하나라도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고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학원에 와가지고 나아가서는 컴플레인까지 해요. 너무 배우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냐? 수업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딴짓을 하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자려고 마음인데 어떻게 안 걸리고 잘 수 있을까? 내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안 가고 수업 시간에 가려고 하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딴짓까지는 아니지만 수학 시간인데 영어 숙제, 내가 영어 숙제 안 하면 혼나니까 영어 숙제 하고 있고 이런 애들 있죠. 그 수업의 목적이랑은 완전히 상관없는 걸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게 이득이라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에요. 이런 경우에 해결책은 뭐냐라고 했을 때 특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뭔가 선생님이든 아니면 부모님의 요구사항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시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학교 수업까지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학원에서 그래서 수업을 설계하면서 애들이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장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테스트예요. 아까 숙제도 약간 점검을 해서 눈속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수업 시간도 내가 이걸 열심히 들었을 때와 열심히 듣지 않았을 때 즉각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뭔가 장치 같은 것들을 만들어놔야 돼요.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테스트 본다. 예를 이래요. 테스트 봐서 통과 못하면 나머지 공부해야 된다. 통과할 때까지 재시험 봐야 된다. 이런 거 만들어 놓잖아요. 애들이 열심히 안 들으면 무조건 나머지 해야 돼요. 지금 늦게 가기 싫잖아요. 이런 게 있으면 수업 시간에 기본적으로 열심히 듣는 게 본인은 득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잘 설계를 해놔야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다니고 있는 학원 내지는 뭐 하고 있는 과외에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하는 거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학원이나 과외 요청해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자 라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부끄러움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부끄러워하는 지점이 달라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부끄러워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첫 번째 말했던 포인트처럼 숙제해야 가는데 숙제 못해 가는 경우. 학원 가기 싫어해요. 이 상황이 너무 본인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 못 보잖아요. 막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들은 뭐냐?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모범생처럼 하는 것을 되게 부끄러워하고 쿨하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게 막 나는 약간 날라리처럼 탈선하는 게 멋있는 줄 알고 이런 거 뭔지 아시죠? 그리고 막 시험 기간인데 그래서 애들 막 놀러 가잖아요. 근데 시험 기간 때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마땅한 기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애들 다 같이 놀러 가면 당연히 따라 놀러 가야 멋있는 거인 줄 알고 이런 기준치가 달라요. 그럼 뭐 그거는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이런 게 또 고민이실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아까 말한 첫 번째 경우 올바르게 해야 될 것들을 잘했을 때의 경우에 폭풍 칭찬을 해줘야 돼요. 숙제 잘했을 때 칭찬 많이 해주고 성적 잘 봤을 때 칭찬해주고 시험 기간 때 안 놀고 뭔가 공부했을 때 칭찬 되게 많이 해주고 그랬을 때 적어도 친구들 사이에서 어떨지는 몰라도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학원에서만큼은 이게 엄청나게 내가 우월해지는 뭔가 길이다. 인정받고 기분 좋아지는 길이다. 멋있어지는 길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적어도 선생님과 부모님은 그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아이들까지 어떻게 바꾸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집에 와서는 마음이 훨씬 편하고 기분이 좋고 학원에 가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은 구조만 되더라도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근데 부모님이랑 선생님들도 뭔가 뭐 이렇게 막 피드백이 강하지 않아요. 근데 애들은 막 야 너 뭐 PC방 같이 안 가냐부터 해가지고 막 무슨 막 그런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이제 끌려가지 않으려면 부모님이랑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부끄러움 관련해가지고 약간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어떤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학원 테스트 같은 거 한번 풀려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 되게 안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어머니께서 저희가 중3 올라갈 때쯤인가 해가지고 속독학원에 데려가셨거든요. 저희가 속독학원 좀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테스트를 봤는데 거기서 테스트 결과가 읽는 속도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라는 거예요. 저희 중3 때 나름 학교에서 전교 막 1등 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그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자극을 받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데 학원 테스트 못 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원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일부러 어렵게 내는 곳들도 있거든요.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그런 자극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테스트를 보러 가가지고 객관적으로 너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좀 깨우쳐주는 건 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포인트 말씀드리면은 잘 안 풀리는 문제가 나왔을 때의 태도가 달라요.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은 본인 수준에서 잘 안 풀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잘하는 애들 특징 어떻게든 스스로 풀어보려고 해요. 답지 어떻게든 안 보고 끝까지 스스로 풀어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못하는 학생들 특징 막히면 그냥 넘어가요. 막히면 별표 치고 넘어가고 막히면 바로 질문하고 풀자마자 10초 만에 질문하고 막 이런 애 많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저희 항상 말씀드리는 거 막혔을 때 스스로 고민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그런 길러지는 문제 해결 능력, 사고력 이게 결국에는 어려운 문제 풀 때 필요한 역량이고 이게 길러져 있어야 상위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여기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끝까지 계속 막 풀어보려고 하지 않고 바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줘야 되냐라고 하면 저희 학원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있으니까 말씀드릴 때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틀린 문제는 저희 무조건 다시 풀게요. 그러니까 틀리면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구조가. 틀리면 무조건 스스로 다시 풀어봐야 돼요. 그럼 처음부터 애들이 이제 잘 풀어야 될 유인도 좀 생기는 것도 있고 틀렸다고 해서 바로 설명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두 번째 풀었을 때도 10초 만에 포기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너 틀렸어? 너 스스로 무조건 다시 풀어봐. 적어도 일정 시간 이상만큼 다시 풀어봐. 이거를 기본으로 그냥 깔아놔야 돼요.
저희 학원에서 그냥 그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30문제 풀었어요. 10개 틀렸어요. 그럼 10개 무조건 스스로 다시 푸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러면 뭐가 되냐? 애들이 기본적으로 모르는 게 있을 때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 태도가 기본으로 생겨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게 되게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풀었는데 그래도 안 풀려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뭘 시키면 좋냐면은 어디까지 시도해봤는지를 적어놓으라고 하세요. 수학 문제예요. 하다가 별표 쳐놓고 끝. 이게 아니라 너가 어떤 시도를 해봤고 그러면 조건이 있어서 뭐 5개 주어줬고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거랑 요거 가지고는 요렇게 해보고 저거랑 저거는 저렇게 해보고 이런 시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까지 적어놔라. 그러면은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들을 다 해보고 가다가 막힌 지점까지 적어놓고 포기하겠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습관화시켜야 돼요. 이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풀다가 막히는 게 있었을 때 바로 그냥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고민해보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절대 용납해주시면 안 되는 게 애들 보다 보면은 공부를 안 하는 애는 아닌데 되게 그 포기 쉽게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막 수학 문제 푸는데 그냥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못 푼 문제 있잖아요. 애들 별표 쳐놓잖아요. 거기에 푼 흔적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께서 애들 문제지 열었는데 못 푼 문제 푼 시도 흔적이 없다. 그럼 빠르게 포기하고 있는 애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구분하시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내고 계신 학원이나 과외에서 틀린 문제 다시 안 풀게 하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요청하세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막 공부하는데 도움 안 돼. 뭐 빨리 일단 많이 하는 게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 틀린 거다. 마지막 5번째 차이점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목표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를 통해서 뭔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명확하게 있어요. 명문대, 명문 고등학교, 내지는 뭐 학교 시험 뭐 1등, 평균 몇 점 이상, 뭔가 뭐 경시대회 수상 뭐 이런 것처럼 공부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거의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열망이 커요, 되게. 근데 못하는 학생들 특징, 공부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없어요. 없거나 매우 희미해요. 그래서 뭔가 어디 학교 갈지 말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그냥 흐리멍텅하고 어디 그냥 뭐 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나 갔으면 좋겠다 라든지 그래서 감도 없고 별로 그리고 학교 시험 봐가지고 몇 점 이상 받아야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못하는 학생들도 더 잘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죠. 근데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내가 요번에는 이거 이상 달성해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런 큰 차이가 되게 있는데 목표는 동기부여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잖아요.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한 100m 더 가면 될지 뭐 한 5km를 더 가야 될지 모르면은 힘이 안 나잖아요. 근데 내가 딱 여기 500m만 가면 끝나 라고 하면 딱 달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목표치가 따다닥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갈망이 커서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목표 자체를 세우지 않는 친구들 되게 많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 저는 두 가지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라도 목표를 세우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지난번 시험 봤는데 뭐 과목별로 몇 점 받았지? 요번에는 과목별로 몇 점 한번 목표를 해보자.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해서 적당히 그냥 열심히 하면 더 오르겠지. 이렇게 되게 두리뭉실하고 흐리멍텅하게 목표를 생각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요것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국어 70점이었는데 요번에 한 80점 넘어보자. 그럼 80점 넘으려면 지난번에 요만큼 했는데 한 요만큼만 뭐 더 해볼까? 그럼 한 10점은 오르지 않을까? 이런 목표를 기반으로 한 계획을 짜고 그걸 기반해서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큰 차이를 만든다. 그래서 그 목표를 잡아주시는 거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목표에 대해서 얘가 달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애들은 시험 잘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어요. 아무리 못하는 애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 욕구는 있는데 그 욕구가 강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한두 번 정도는 뭔가 보상 같은 거 걸어도 돼요. 너가 이번에 국영수에서 다 목표 점수 달성하잖아? 그럼 엄마가 뭐 사줄게. 그런 거 매번 공부의 목적이 그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외적 동기라고 하잖아요. 항상 외적 동기 때문에만 공부하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긴 해요. 더 큰 걸 해줘야 되고 막 나중에 뭐 차 사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막 1,000만 원 줄게. 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뭐가 될 수 있냐면은 한두 번 그렇게 해가지고 성적을 올려서 성취한 경험이 성공 경험이 돼요. 그래서 애들이 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하니까 되네? 라는 경험을 하고요. 하니까 기분 되게 좋네? 떨어지기 싫네? 이런 성공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두 번 이제 보상을 거는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목표치를 정했는데 그거에 대한 욕심이 너무 적어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그런 보상을 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팁, 선망의 대상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라는 책을 썼던 그 장승수 변호사님의 일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분이 고등학생 때까지 완전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소위 말하는 약간 일진 같은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그냥 대학교도 안 가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어떤 계기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셨냐 라고 했는데 고려대학교였나? 대학교 캠퍼스를 한번 갔대요. 근데 거기 이제 책을 들고 이렇게 다니는 대학생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대요.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삶을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나도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멋있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시더라는 거예요. 저희도 중학교에 올라갈 때 형이 다니는 이제 그 한예고등학교 기숙학교라서 캠퍼스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처럼 뭔가 어떤 대학교나 뭐 고등학교나 아니면 주위에 공부 잘하는 뭐 형 누나 언니 오빠들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본인이 봤을 때 멋있어 보이는 무언가
무언가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목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조 작가 아시죠? 조승우 작가는 원래 공부 열심히 안 했었는데 이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인가? 그 드라마 있었어요. 김래현, 김태희 씨가 나오는 드라마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뭔가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무슨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경우에 그런 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막 의학 드라마 보고 의사 되고 싶다는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선망의 대상을 만들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어디 대학교 한번 데려가 보신다든지. 근데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커요. 그런 것들을 기회를 만들어주시다 보면 운 좋게 얻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들 없으면은 요새 그 대학교별로 캠퍼스 투어 같은 거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뭐 비용도 막 그렇게 막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주시는 것도 한 번쯤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동기부여 되기도 해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학생들이 학교 구경시켜주고 막 공부법 멘토링 같은 거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비용이 뭐 한 10만 원 내외? 뭐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쯤 시켜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동기부여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학원에서 수년 동안 정말 진짜 1000명 이상의 극하위권부터 극상위권까지 모든 학생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봤던 정말 큰 차이점들이거든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위권 학생들의 공통점에 해당되는 경우가 우리 아이에게 있다 라고 우리 아이 다 안 돼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진짜 평정할 건 아니고 중위권인데도 우리 아이 다 해당되는데 이런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으면 저희 해결책도 말씀드렸잖아요. 꼭 부모님께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다 못하고 싶어서 못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노력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영상을 보셨으면 하나하나씩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노력해 주셔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바꿔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